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오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립니다. 마이크 펜스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는 달리 단 한 차례 TV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바이든 캠페인 측 요청에 따라 펜스 후보와 해리스 후보를 토론 무대에서 12피트 떨어진 곳에 각각 배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유리막이 설치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을 비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펜스 후보는 해리스 의원의 진보 성향 정책에 대해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론은 각 10분씩 9개의 주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후보자는 각 질문에 주제 분야당 2분 동안 답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토론 시간은 동부 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 진행은 USA 투데이의 수잔 페이지 워싱턴 지국장이 맡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문직 취업 비자 거부율이 3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와 국토안보부는 강화된 H-1B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종사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엔트리 레벨의 H-1B 근로자에게 업계 하위 45%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위 17%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됐습니다. 또한 최고 숙련 레벨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67%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H-1B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연봉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내일인 8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했으며 갱신을 신청하는 비자 소지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은 H-1B 신청자의 학위 요건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과 학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H-1B 근로자를 서드파티 회사로 보내는 것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서드파티 회사로 보내지는 직원은 기존의 3년이 아닌 1년의 비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하며 규제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인해 H-1B 신청의 3분의 1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에는 H-1B 신청자의 15.1%가 거부를 당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사업장 검열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은 등록되고 60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입장을 번복해 소규모 법안이라면 서명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항공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협상 종료를 발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서명을 할 의사가 있다며 다시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00 경기 부양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그리고 케어스법의 자녀 예산을 통해 항공사에 $250억, 임금 보장 프로그램 PPP에 $1,350억 지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항공사 지원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받았으며 연방 지원이 중단되자 대규모 인원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4등급 허리케인 델타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상륙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델타는 상륙 이후 2등급 허리케인으로 격화됐습니다. 델타는 멕시코를 지나 미국 본토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만에서는 다시 세력을 키운 뒤 루이지애나주 인근 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에서는 어제인 6일 저녁 온라인을 통해 귀네 카운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초청, 정책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진행됐으며 60여 명이 참가해 후보자들의 발언을 지켜봤습니다. 귀네 카운티 의장직에 출마한 민주당의 니콜 핸드릭스 후보는 귀네 트랜짓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경제적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귀넷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트랜짓 프로그램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데이빗 포스트 후보는 귀넷 트랜짓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판매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까지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을 개선해 현재의 대형 버스가 아닌 소형 버스를 운행함에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인 후보자들도 나와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지아 주 하원 백일지구의 샘박 의원은 2016년 말기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에 대해 소개하며 조지아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젠 힐 로드 선상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영향력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며 투표권 행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조지아 주 하원 102지구에 출마한 공화당의 홍수정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프리젠힐 로드 선상을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입법을 발의하고 진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인사말을 맡은 닉 마시노 귀네 상공회의소 회장은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의심돼 돌보느라 불참함에 따라 대신 폴 오 매니저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775만 3,998명, 누적 사망자는 21만 6,36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3,66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9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뉴저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7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2만 6,142명, 누적 사망자는 7,2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554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2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392명, 누적 사망자는 581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8,328명, 누적 사망자는 419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224명, 누적 사망자는 436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0월 7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